안녕하세요. 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각각 준동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동사가 문법적으로, 문법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문법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준동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간단하게 준동사의 정의는 알아볼게요.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변형을 시켜서 다른 품사,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것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원래 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를 변형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준동사는 다른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지만은 동사의 성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동사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동사의 기본적인 성질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어 문법이나 준동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동사의 성질인데요. 이 동사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동사의 동작의 주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사 뒤에는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동사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수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수태가 뭐냐? 시제입니다. 시제는 동사만 건드릴 수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건드린 게 아니라 동사를 가지고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일치. 수일치라는 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를 붙이죠. 그 외에는 s를 안 붙이고 이렇게 수를 가지고 있고 태.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 수동이 뭐예요? 주체가 행위를 하면 능동, 행위를 받으면 수동. 이것도 동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성질은 아무리 준동사가 돼서 다른 품사로 바뀌더라도 이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준동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고, 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명사는 동사에다 뭘 붙이냐면 ing를 붙여요. ing를 붙여서 뭘로 바꾸는 거냐면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동사 ing 붙여서 명사로 바꿔. 그럼 명사로 바꾸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냐? 해석은 동사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것도 동사 ing 붙여서 동명사 되더라도 뭐를 가지고 있어? 주체가 있어야 되고, 이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따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제, 수일치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음, 투부정사. 영어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투부정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낫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란 겁니다. 무엇으로 쓰여질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형태냐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뭘로 쓰이냐면 세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명사로도 쓸 수도 있고 형용사로도 쓸 수도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 틀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동명사 좀 비슷하죠. 다음 형용사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수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명사 뒤에 투정사가 나와서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할 때 해석은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사가 좀 어렵습니다. 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서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때그때 해석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뭐 하기 위해서고, 좀 이따가 이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뭐 한다면도 있고,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할지라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음, 분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분사에는 동사의 ing 형태가 있고, 동사의 ed, pp 형태가 있죠. 이 동사 ing를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다음 pp를 과거 분사라고 부르죠. 자, 현재 분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능동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죠. 그리고 수동태에 쓰이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p는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다음에 과거 분사는 되지바, 된, 진, 받은 이라고 해석이 되고, 이 분사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야?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형용사라는 건 뭘 수식이야?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준동사에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각각 역할이 틀리고 해석도 틀립니다. 기본적인 거 개념을 이해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분사 봅시다. 분사는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동사의 ing 형태가 있고 pp 형태가 있고 뭐를 수식해 준다고 그랬어요? 명사를 수식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앞에서 수식하냐? 이게 한 단어일 때, 그러니까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 아기 할 때 어떻게 해요? sleeping baby라고 하죠. 이렇게 자고 있는이라는 현재 분사 형용사가 baby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수식할 때도 있어요. 뒤에서 수식할 때는 어떨 때냐면 이 형용사 ING-BP가 두 단어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sleeping on the bed,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거는 네 단어죠. 네 단어일 때는 baby가 명사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이게 아까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BP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능동, 수동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체가 동작의 행위를 하면 능동이 되고 행위를 받으면 수동이 되는데 어떻게 이 ing, pp를 구분하려면 항상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사에서 주체는 이 분사가 수식해주는 명사가 주체가 돼요. 그래서 수식해주는 명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시험 문제에도 어법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능동, 수동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뭐 한정적 용법, 개성적 용법 이렇게 서술적 용법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게 그냥 기본적으로 가볼게요. 아까 설명한 거죠.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interesting. 자, 봅시다. interest라는 동사 자체는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 뭐가 돼요? 주체가 돼요. 그럼 책이 흥미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ing가 와서 앞에 뒤에 나오는 북을 쓰게 주는 거예요. 옆에 봅시다.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interested라는 pp가 reader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reader는 독자죠. 독자가 흥미롭게 하는 거예요. 흥미로움을 받는 거예요. 흥미로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pp가 와서 reader를 수식해준 거예요.
흥미로움을 받은, 그러니까 흥미로운, 해석은 비슷하게, interesting이나 interested나 해석은 비슷하게 하지만 의미가 약간 틀립니다. 흥미로움을 받은, 흥미로운 독자, 이렇게. 다음, falling leaves. 다음에 fallen leaves. 똑같은 명사, leaves, 잎들인데, fall이 떨어지다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진행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잎들, 잎들이 떨어지는 거고. fall는 뭐예요? 완료의 의미입니다. 이미 다 떨어진 잎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어렵지 않게 가볼게요. 예시 한번 볼게요. 자고 있는 아기. 다음, depart가 떠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departed가 나와서 떠나버린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떠나버린 아버지라는 건 뭐냐? 돌아가신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interesting 게임 하면 흥미로운 게임. interested가 나왔죠? 오디언스는 관중이니까 관중이 흥미롭게 된 거니까 interested가 나오죠. 다음 봅시다. 자, who is that singing girl 했을 때 노래하는 소녀가 노래하고 있으니까 ing가 나와요. 저 노래하는 소녀는 누구입니까? 자, 그 다음 우리는 그녀는 찾아줬습니다. 나에게 지갑을 찾아줬는데 lost, lose, 잃어버리다. 그럼 이거 수식이죠. 지갑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려진 거죠. 그래서 잃어버려진 거니까 PP. 해석은 잃어버린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의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줬다. 다음 baby sleeping in the room 이게 뒤에서 수식이죠. 그래서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ing고 방에서 자고 있는 아기는 나의 동생이다. 동생이다. 나는 읽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자, 이게 written이 이거 수식이죠. 이야기가 쓴 게 아니라 쓰여진 거기 때문에 written이 되고 이건 세 글자기 세 단어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입니다. 영어로 쓰여진 이야기를 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서술적 용법이란 건 뭐냐면 보호로 수 있죠. 형용사가. 그래서 형용사로 쓰이면 서술적 용법, 보호로 쓰이면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고 있는, 그 다음에 pp가 나오면 되다지다 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형식 동사 뒤에 ing pp가 나오면 이거는 뭐뭐 한 채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유사보호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게 그냥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녀는 왔어. 일형식 동사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뭐야?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를 건너서 뛰면서, 뛴 채로 뭐뭐 하면서도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내 남동생은 서 있다. 이것도 일형식으로 문장이 끝났죠? 그럼 이게 PP로서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로, 둘러싸이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형용사 역할, 보호 역할이죠.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목적격 보호로도 형용사가 나오고 형용사 자리엔 ing, pp가 나올 수 있죠. 누가 결정해? 동사가 결정하고 ing가 나올지 pp가 나올지는 이거는 수동일 때는 pp, 뭐와의 관계가 앞에 나온 목적어, 명사의 관계. 이게 이 목적격 보호의 주체가 된다 그랬어요. ing일 때는 능동일 때. 마찬가지 투부정사 동사 원형도 능동일 때 나온다고 그랬죠. 자, I heard her playing.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는 걸 들었다. 나는 들었다. 그녀 이름이 뭐 하는 걸 불리는 거죠. 이름이 불리는 거니까 called, pp가 나왔죠. 나는 보고 있었다. 그녀가 노래하는 걸. 그녀가 노래하고 있으니까 ing가 나온 거고. 나는 알아냈다. 의자가 부서진 것. 의자가 부서진 거죠. 그래서 breaking이 아니라 broken이 나왔네요. 다음 분사에서 좀 더 분사 구문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분사 구문도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오고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 마침표가 나옵니다. 영어는 마침표가 있어야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가 있을 때 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는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하나가 필요해요. 만약에 주어 동사가 세 개 있으면 접속사가 두 개 필요하고 네 개가 있으면 접속사는 세 개 필요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인 문장은 요거죠. 접속사가 들어가지 않은 이 주어 동사가 주인 문장인데 이 주인 문장을 주절이라고 하고 이 주인 문장에 속해 있는 이 접주동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부사절이 되겠죠. 부사 역할을 하는 문장. 그러면 문장에서는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반복되는 거나 그다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절은 생략을 할 수 없죠. 주인이니까. 그래서 종속절에서 반복되는 거나 또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들은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략하냐?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 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략이 많이 되는데 해도 되고 접속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략 안 해도 됩니다. 네, 보통은 접속사가 없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접속사를 생략을 많이 해요. 다음 두 번째,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 이때는 주어를 무조건 생략을 해야 돼요. 같을 때 생략을 안 하면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틀린 문장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를 때는 그럼 다를 때는 당연히 생략이 불가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동사만 쓴 거는 뒤에 목적어나 보어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나 보어는 안 쓴 겁니다. 이제 동사 하나 남았죠? 이제 시제를 봐야 되죠. 주절의 시제와 같을 때는 이제는 동사에다 뭘 붙이냐? ing를 붙여요. 컴마 다음에 주절은 그대로 나올 수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해석은 동사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그러니까 수동태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동사에다 ing 붙이면 되니까 be에다가 ing 붙이면 돼요. being pp가 되는데 보통 분사구문에서는 being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pp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능동일 때는 ing가 나오고 수동일 때는 pp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제가 다를 때가 있어요. 이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더 이전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having pp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having been pp를 쓰는데 having been은 생략이 돼서 pp만 씁니다. 이것도 수동일 때는 해석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면서 해석해 볼게요. 자, 일단은 as 이게 접속사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게 주절이죠. 자, 그러면 접속사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종속절의 주어 생략하고 시제 과거 같으니까 요거를 ing로 붙이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떠한 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살 수 없었다 책을. 자,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봅시다. 접속사 생략,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히 생략. 자, 동사, 비동사, 시제, 과거 같으니까 being poor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분사구문에서는 being이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만 이렇게 poor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난하면서 그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봅시다. 도우 접속사죠.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they 생략하고 시제도 현재 현재 같으니까 여기다 living next door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옆집에 살면서 그들은 그녀를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4번 as 접속사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이 생략하고 시제 과거 같으니까 ing 쓰는데 부정일 때는 분사 구문의 부정일 때는 앞에 not을 씁니다. So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모르면서 그는 요청했습니다. 다음 봅시다. 5번 자 as 접속사 생략하고 더북이랑 이식 같은 거죠. 그래서 it 생략하고 시제는 이건 현재고 이건 과거입니다. 그러면 having been pp를 쓰는데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pp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랬어. having been pp 써도 상관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거 해석을 하려면 서둘러서 쓰여지면서 그 책은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투부정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